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위기 이런 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인데 이 9명 중에 심리 정족수, 즉 의결을 할 때 필요한 정족수가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안 되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이 식물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9명 중에 3명이 빠지면 6명이 되잖아요. 그럼 6명은 어떤 의결이나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족족 걸리는 족족 탄핵해서 이걸 헌법재판소로 보낸다.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10월 이후로는 탄핵 소추안이나 이런 걸 결정이나 심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스톱돼 버린다. 그러면 탄핵 소추를 당한 그 공직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즉 윤석열 정권의 주요 보직 자리에 있는 주요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등등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 정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0월에 결국 마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등 야 7당 세력이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설입니다. 위기설. 자, 이 관련해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펜앤마이크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10월 헌재 마비, 민주당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10월달 헌법재판소 마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즉 심리 정족수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심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왜?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통상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한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후임 임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3명이 나간 자리에 추가 3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어떠한 의결이나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의 경우 헌재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헌재 재판관에 공백이 생기면 심판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없게 되고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조기 복귀를 막기 위해서 헌재 구성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데일리 보도도 보면 이렇습니다. 10월 헌재 마비설, 이재명 사수하기 위해서 국가사법보루까지 식물로 만들려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헌재가 사건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이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 빠지면 사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판단을 못 내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헌재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죠. 자,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기간 동안에는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진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마비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도 마비된다. 회복되기가 힘들다.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또 이 헌법재판관 3명을 뽑아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헌재 마비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다.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반박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헌재 마비설, 거대 야당 무더기 탄핵몰이 이걸 노렸나? 하하. 이걸 노리고 지금 일단은 헌법재판소로 보내버리는 것인가? 탄핵 소추를 해서 탄핵 심판 청구. 그죠?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인가? 근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재판관 숫자가 7명이 안 돼요. 지금 9명인데 3명이 곧 나갑니다. 근데 이 3명을 국회 몫으로 여당 하나 야당 둘이 추천해서 올려서 9명을 맞추어서 의결 정족수나 심리 정족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은 그 3명을 뽑을 수가 없죠. 왜?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0여석이 넘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8명의 공직자가 탄핵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모두 7명이네요. 7명. 자, 그럼 이 7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차는 이렇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 밑으로 떨어지면 심리가 중단되어서 직무정지,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의 직무 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관 9명의 임기 만료 시점이 지금 언제냐 이 관심이 모여지고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은 총 4명이랍니다. 4명이랍니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는 건데 통상적으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명을 정하는데 170석 규모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국회 몫의 3명 중에 단 1명도 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이 3명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의결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이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공석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되는데 이 6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6인 체제는 곧 헌법재판소 마비, 헌법재판소 식물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야,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 마비를 통한 탄핵 소추당한 공직자의 직무정지의 장기화이다 라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거대 야당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인데 헌법재판소가 멈추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민주당 쪽은 여권에서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해요. 자, 10월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 빠집니다. 그중에 3명은 국회 몫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지 안 할지 그때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금 10월 헌재 마비설 앤드 10월 위기설이 아마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